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시장의 리뷰, 즉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신문기사나 언론 매체를 보면서 주택가격이 뭐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혼돈 속에서 기사들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캔데크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동산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자료는 KB 부동산 시장 리뷰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이제 이 자료가 이제 출처가 발행된 거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여러분들께서 출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이러한 자료들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KB 부동산 시장 리뷰의 자료를 보면은 우선 전국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되어 있고, 매도자와 매수자 관망세 확대로 매매 거래량이 둔화가 뚜렷하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약 시장에 주택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굉장히 지금 청약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순증액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차 부분을 본다면 부동산 시장 동향 같은 경우에 이제 주거용 부동산 시장, 주택 토지하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그리고 해외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중점적으로 볼 것은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저랑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자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및 토지 시장을 보게 된다면 이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주택 매매 및 전세 시장이 상승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금 현재 서울이나 핵심지인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도 그렇고 전세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었다고 이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이고 있고, 추석 이후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와 보유세 부담이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매매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국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 가격이 이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고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은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최근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소폭 둔화된 상황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세 물량이 많이 없고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그 기반한 데이터들의 통계가 이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소폭 둔화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주택 거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망세 확대로 주택 매매 거래가 2개월째 위축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만 8천 호의 전 월가 지난 달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폭으로 줄어들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를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청약 시장이 주택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경쟁률이 너무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과천 지정타라든가 하남 마크베르라든가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경쟁률을 봤을 때 이제 평균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둔촌 주공이라든가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 물량이 이제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의 아파트 가점의 통장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현재 앞서서 분양하는 물량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높은 통장들, 가점이 높은 통장들이 이러한 그 청약 수요자로 이제 대기 수요에서 직접 가담하는 직접 수요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 1년 평균 대비 13.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양호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가 3개월 연속 1% 이상 상승했다. 세종시의 주택 가격도 그렇지만 세종시의 그 토지 가격도 지금 무서운 그런 속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토지 거래량 같은 경우에 이제 25만 8천 건으로 수도권은 감소를 했네요. 1.1% 감소했는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7%가 증가했다.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비수도권의 2.7%나 증가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용이하지 못한 상황이죠.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담이 많이 되죠.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하지만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출의 완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의 지역들을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택금융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이 2개월 연속 급증했다. 이제 패닉바잉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주택의 수요는 많고 신축 주택은 공급이 없고 구축이라도 매입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제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30, 40대 분들이 그러한 주택들, 구축의 주택들을 또는 아파트들을 이제 매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졌죠.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아파트의 거래량을 이제 넘어섰다는 거를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리고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개월 연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8월에 이어 9월에도 전세 대출 전 부분이 급증을 했고,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본다면 상업용 시장 같은 경우에 간단히만 요 상가하고 오피스텔만 한번 볼까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지표 악화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냐면, 이 상가에 대한 투자 지표 악화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거는 이제 지금 바이러스 사태하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상가 시장이나 이 오피스 시장 같은 경우에도 평균 임대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 임대 가격이 하락된다는 것은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물량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죠. 투자 수익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해요. 제 의견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경매 물건도 상가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상가 물건을 보고 있는데, 물론 리스크가 크죠.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잘못 사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제가 지금 보는 역발상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가 같은 경우에 경매 물건에서도 나오지 말아야 될 상가 물건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 핵심의 코너의 상가라든가, 수도권 지역에, 그리고 또 광역시 지역에, 그리고 좀 입지가 괜찮다고 보여지는 그런 수익성이 있는 상가들도 나오고 있어요. 역시나 상가의 투자 지표 악화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뭐 주택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기로 했지만, 상가에 대한 부분에 이러한 리스크, 이런 그 투자 지표 악화가 있는 만큼 이러한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또는 그런 것들을 내가 아이템들을 잘 넣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또는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을 입점시켰을 때 좀 수익성이 나오는 사업이라면 지금 이제 상가를 투자하는 적기 예, 들어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내 집 마련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런 뭐 투자 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에 제가 상가의 경매 물건을 보고 이런 그 투자 또는 이런 상가를 통해 가지고 직접 그 운영을 통해 가지고 수익 사업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만 여러분들께서 공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의 투자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고,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네요. 저한테 이제 댓글을 주시거나 이제 메일을 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중에
오피스텔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나 또는 이런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도 수요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수도권 오피스텔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전반적인 지표나 변동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매매 및 전세 시장이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 자료를 일단 한번 보면은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이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인데 19년 10월부터 이제 보면은 하락세에 있던 부분들이 이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 2020년 10월, 그러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게 확연하게 보이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추이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은 이제 오르고 있는 추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저점 구간이라고 봤던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정기를 맞았었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세에 있던 것들이 가격들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 부분 2016년도 이후에 같이 동반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이 오르는 현상을 보였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 저도 그때 부동산 시장에 있었지만 2008년 이후에 2012년 시장, 2014년 이전까지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때가 저점 매수 구간이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죠, 이 구간이. 근데 실제로 이때 뭐 미사라든가 많은 미분양 물량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때 이제 세제 혜택도 많고 했었는데 이때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두려움에 많이 떨었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저도 부동산 시장에서 그때 있었고 사업을 하고 했었지만은 이 칼날같이 떨어지는 부동산 시장에 있으면서 주택을 산다, 부동산을 투자한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랑세였기 때문에 수도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방으로 많이 가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위너는 그때 당시에 수도권에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위너가 지금 상황에선 됐죠. 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의 이런 부동산 폭등 또는 이렇게 많이 오른 시장을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방에 계신 구독자분들한테는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물량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수도권만을 이제 핵심적인 물량들을 다루는데 그 부분은 좀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 이 자료를 본다면 매매 전망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구, 울산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 처남이 대구에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경북이 제 처갓집이기 때문에 대구 지역은 제가 신혼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 번씩 내려갈 때도, 그때 제가 결혼을 하고 지방의 주택 가격이 오르기 직전에 그때 당시에 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500만 원을 끼면은 갭 투자 해가지고 6천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5,500만 원에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2년도 2013년도 그 정도에. 그래가지고 와이프하고도 이제 대구시장 가고 했었는데,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가격이 큰 폭으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지역이긴 하지만은 그 외의 지역들은 그렇게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정세를 상승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북의 상승 전망이 일부 축소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상승 전망은 높은 편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택 매매 전망 지수, 그리고 주택 전세 전망 지수, 전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등 매매 가격 상승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서울, 강남, 강북, 그리고 서울의 주간 매매 변동률을 본다면 이렇게 8월 3일 기점으로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 자료에서는. 저는 이 자료를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예요. 지금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 오늘의
진행되고 있는 ING의 그런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과거를 기반한 데이터다라고 여러분들께서도 참고용 자료로만 그냥 보시면 되고, 시장의 흐름 정도, 아, 내가 몰랐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수도권의 그 토지 말고 비수도권의 토지가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인천의 매매시장 전월 대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다. 인천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들은 급등을 했지만 급등을 하지 않는, 전반적으로는 다 상승을 했지만 급등을 하지 않는 지역들도 있죠. 인천이라고 하는 곳이 수도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 중에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열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저평가됐던 지역들이 지금 현재 전월세가 높게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의 경우 성남, 분당구, 광명 핵심 지역들이죠. 수도권 지역들 중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2%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대부분 지역의 전체적인 상승세 지속이 되는 모습이다. 광명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그 지역의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지 제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합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시면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그리고 비수도권의 매매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매매 가격 상승세가 비수도권에 지금 이제 보면은 뭐 부산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이제 감지할 수 있고, 저도 놀라고 있고,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봐도 지금 부산 같은 경우가 이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인데 진짜 급등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급등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그런 지역들, 부산이나 울산이나 상승폭이 최근에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제가 이제 일정 부분들의 지역들을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유튜브 영상에서.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되어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서는 제가 이러한 지역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5대 광역시나 지방이라든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들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경향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 우위를 점하면서 좀 떨어져 있던 지역들, 아니면 저평가됐던 지역들까지도 모두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 이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급등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지방 같은 경우,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세종, 전남, 수도권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세종이 큰 폭으로 굉장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그 매매 거래량 추이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이제 2개월째 위축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영상이 혹시나 길어질 것 같아서 너무 길어지면 보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요 청약 시장에 대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시장이 이제 수요가 집중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청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경쟁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는 시장에서는 무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가점이라든가 본인의 청약 전략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구사할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무턱대고 내 가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는 무조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그런 전략보다는 이제 본인이 맞는 그런 청약 전략들, 만약에 1주택자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분 조건에 청약을 그냥 신청하시면 되겠죠. 1주택을 보유하시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나 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하지만은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중대형 평형의 가점이 낮은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를 통한 경쟁률 굉장히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필요성이 있고, 분양 예정 물량들 같은 경우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이 수도권인데 이 지표가
이렇게 돼 있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네요. 11월 달에. 물량이 많이 지금 이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기가 점점 어려운 시기라고는 보여집니다. 물론 3기 신도시나 공공택지 물량들의 공급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리뷰를 이제 보면서 제 생각들을 그냥 보면서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제가 제작진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뭐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이거를 그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출력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출력을 하셔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냥 제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 자료를 보시고 그리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글을 활자를 읽으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적인 흐름을 지금 아셨다면은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이러한 자료들을 다운받거나 출력하셔가지고 한 뭐 10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체크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추이가 지금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